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장모 사건을 동부지검이 관할하죠. 조만간 시원한 소식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 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 준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하실 수 있지만 감히 법원 따위가 선출 권력 최고봉인 대통령 위에 있겠다고 지멋대로 법을 해석한 겁니다. 물론 다른 재판처럼 연기하겠지만 저는 사법부 하는 행동을 1도 믿을 수 없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에서 준비한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창이가 왜 쫄려 하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인데 검찰개혁은 국회 주도예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 4법 저희가 발의해 놓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이고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와 합을 맞춰가야겠죠. 방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부가 이게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저희가 조정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주도권과 주체는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 이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우려를 뛰어넘는 국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믿고 함께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성호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조금 신중론자이고 소극적이었어요.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찬성 입장들을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단 수사기관이 크게 세 개로 쪼개지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수사기관을 어느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게 오히려 수사기관의 비대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가 거의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무리 폭주하고 싶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세 개가 생겨서 각자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과 조율 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하게 하고 때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폐지되는 것이고요.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해서 이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여기서 이제 전담하게 하는 거죠. 공소라는 게 기소를 하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해 가는 이 과정 자체를 공소라고 보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그거 가지고 핑퐁하고 서로 그거 넘겨주고 밀당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수사의 주체로는 오직 경찰, 수사기관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더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와 일반 민생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생 수사는 경찰이 지금 하듯이 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죄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우선권을 갖죠. 경찰은 A부터 Z까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키워놓은 이 기관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쪽이 먼저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큰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했다 못했다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제 성적표를 매기는 게 수사 잘했네 그럼 기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자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하는 수사는 다 기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깨자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단계 평가지는 법원에서 유무죄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런데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들 저기 특히 특수부나 네. 그다음 공안 이쪽에서는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사건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는 일반 형사 사건은 무죄율이 1% 2% 내외인데요. 직접 수사한 사건들은 무죄율이 경우에 따라 30-40% 넘고 어떨 때에는 그거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특수부 사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면 1부터 10까지 정도를 기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거봐 우리가 맞았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죠. 근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윤 씨 측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허를 찌르는 질문이 계속 나왔었기 예. 때문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8일 오전에 조사를 받을 때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 측에서 당황할 만한 증거를 특검 측에서 제시를 예.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검 쪽에 이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네. 오전에는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조사자를 문제 삼는 방법을 취한 것도 이 증거 때문이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관계자 쪽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시작 전에 특검보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뭐 조사 일정이라든지 조사하는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설명을 들었다. 네. 근데 오전 조사는 잘 받다가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진술을 할 때랑 오후에 진술 거부를 할 때랑 바뀐 상황이 뭐냐를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네. 신문을 진행한 게 상당히 좀 날카롭지 않았느냐.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은 사법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희대가 직접 넣은 인사입니다. 어제 법관들 회의만 봐도 알겠지만 내부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두창처럼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일단 들이대며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또 기각당하면 특검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계속 밟아가며 도저히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저렇게 막무가내인 거 보면 정말 내란 관련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통해 윤석열 재판을 해나가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도록 만들어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을 그런 의미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는 꼭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